1990년부터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우리 우주의 근원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4대의 거대 우주망원경을 우주궤도에 올리는 거대한 심우주 관측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시작으로 진행된 게 같은 해에 거대한 허블 우주망원경이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에 실려 우주 궤도에 올라 우리 우주의 심우주를 관측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후 프로그램 시작 4년 후인 1995년에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 소장이자 허블 망원경의 책임자였던 로버트 유진 윌리엄스가 책임자의 권한인 관측 시간의 10%를 이용해 하루 사용료 10억 원이 넘는 허블 망원경의 방향을 우주의 별빛 사이 칠흑 같은 암흑의 공간에 10일씩이나 고정하였는데요. 이렇게 해서 찍힌 사진이 우리 우주에 대한 인류의 관점을 바꾼 허블 딥필드 사진이었습니다. 그곳은 그 당시 지상에서 본 하늘 면적의 2400만 분의 1로 에리다누스 자리와 화로 자리 사이에 손톱보다 작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공간에 수천 개의 은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의 천체들은 빛조차도 희미해져 안 보이는 수십억 광년 거리에 너무 먼 거리에 있었는데요. 그렇게 먼 거리의 천체들을 관측하였다는 것은 우리 우주의 먼 과거를 일부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손톱보다 작은 공간을 들여다본 게 그 정도인데 우리가 우리 우주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주의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먼 미래에 인류의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광속으로 움직이는 우주선을 만든다면 우리 인류가 광속으로 도달할 수 있는 곳은 어디까지일까요? 지금부터 우리 우주에서 인류는 어디까지 볼 수 있으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 한계는 어디까지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의 숫자들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은하의 경우 항성들은 1년에 단 3개가 태어나나 질량이 우리 태양의 100배가 넘어 밝은 별들은 그 수명이 100만 년에서 1000만 년 정도이고 질량이 태양의 0.2배 정도 되는 적색외성은 그 수명이 1조 년에 가깝고 0.07배 정도의 작은 적색외성은 13조 년에서 최대 17.5조 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우주에서 시간을 표현하는 인류의 숫자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이 알아낸 우주 공간은 어떤 숫자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967년 미국 일리노이주에 설립된 입자 물리학 연구소인 페르미 국립가속기연구소 페르미랩의 과학자들은 우주의 물질 1g에는 평균적으로 약 10의 24승계의 양성자가 있으며 우리 우주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수소는 약 10의 82승계가 존재하며 또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는 약 10의 98승계의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자의 크기는 평균 1억 분의 1mm로 10억 개를 모아야 겨우 10cm가 되고 그 무게도 겨우 약 0.5g이 될까 말까 하는데요. 그러나 이것들이 약 1.9 곱하기 10의 30승 kg이 모이게 되면 우리 태양 같은 거대한 항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항성들은 유럽 우주국 ESA의 관측 결과에 의하면 우리 은하에만 항성이 약 2천억 개가 존재하고 은하들 전체로는 평균 1조 개의 항성이 있는데요. 우리 우주에는 무려 약 2조 개에 달하는 은하들이 있어 항성들은 우주 전체에 약 10의 23승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항성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은 약 10만 곱하기 10조 개가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그것들은 우리 우주의 공간 중 약 1조분의 1 정도만 겨우 채울 수 있는 양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는 우리 우주가 가진 공간의 크기를 숫자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우주의 끝에 가는 것은 상상으로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가 실제로 본 우주의 가장 최초의 모습은 2016년 3월 4일 미국 예일대 파스칼 웰시 교수와 국제공동연구진이 발표한 큰 곰자리 방향의 은하 GN-Z11이었는데요. 허블 우주망원경에 탑재된 와이드 필드 카메라 3를 이용하여 은하를 촬영하고 사진의 색을 분석해
GN-Z11 은하의 빛은 적색 편이가 11.1로 약 134억 년 전에 발생하여 이동한 빛이라 확인되었습니다. 수억 년이 걸리는 은하의 생성 시간을 포함하면 우리 우주는 확실히 134억 년보다 이전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관측을 바탕으로 계산한 우주의 나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37억 년이었지만 2009년에 발사한 플랑크 우주망원경의 초정밀 관측 자료와 2013년에 발사한 마이크로파 탐색기인 WMAP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우주의 나이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약 8천만 년 더 오래된 것으로 분석되어 그 후 공식적으로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주의 나이는 우리 우주의 공간이 약 138억 년 동안 팽창하였다는 것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1925년에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 밖에 전혀 다른 은하임을 발견한 에드윈 허블은 그 후 1929년까지 추가로 46개의 외부 은하를 찾아 그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는데요. 그의 동료이자 윌슨산 천문대의 천문 사진가인 휴메이스는 그 은하들의 스펙트럼 파장을 촬영하여 적색 편이 값을 측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의 결과 더 멀리에 있는 은하일수록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펙트럼 파장이 점점 길게 변하는 적색 편이를 발견하였는데요. 그들은 이것으로 그 은하들이 우리 은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점점 더 큰 적색 편이를 보이고 있어 우리 은하로부터 거리가 더 멀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음도 알게 되었는데요. 허블의 이 관측은 우리 우주는 정지 상태가 아닌 공간이 팽창하고 있다는 최초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관계를 그래프로 그려 간단히 기울기 h는 은하들의 거리 r 나누기 은하들의 후퇴 속도인 b로 나타내었는데요. 이것이 우리 우주의 팽창 속도와 팽창률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의 우주가 얼마나 팽창하였는지를 최초로 계산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허블이 구한 그래프의 기울기 값이 우주의 팽창 정도를 나타내는 허블 상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29년 허블이 구한 최초의 허블 상수는 326만 광년당 1초에 500km로 326만 광년은 100만 파섹거리여서 다시 1메가파섹으로 나타낼 수 있어 1메가파섹 거리의 은하들은 1초에 500km씩 그 사이에 있는 공간이 커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이 허블 상수는 몇몇 연구기관들에 의해 약 30년 이상 연구되어지고 그 값이 도출되었는데요. 그 값이 1메가파섹 거리에서 초당 약 50km에서 초당 약 100km로 다양하였는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거리의 천체를 측정하기 때문에 관측의 차이로 발생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최근에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유럽 우주국 ESA의 공동 연구진이 허블 망원경을 이용하여 우리 우주에 흩어져 있는 19개의 은하를 구분하고 그 은하들이 가진 항성 2400개의 스펙트럼 파장, 즉 적색 편이를 측정하여 1메가파섹 거리 약 30억 킬로미터 거리에서는 초당 73.2km씩 멀어지고 있는 것을 관측하였는데요. 이 결과를 국제 천문연맹인 IAU에서 발표하였으며 현재는 공식적으로 허블 상수가 1메가파섹 거리에서 1초에 공간이 73km씩 팽창한다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적용하면 100메가파섹 거리의 은하는 후퇴 속도가 초당 7300km가 되었으며 138억 광년인 우리 우주는 4233메가파섹 거리로 그 거리의 끝에서는 후퇴 속도가 초당 30만 9천 킬로미터가 되어 빛의 속도와 거의 동일한 속도로 공간이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우주 공간은 얼마나 팽창된 상태일까요? 가장 최근에 제임스 웹이 발견한 CERS-93316 은하는 적색 편이에 의한 거리가 무려 350억 광년이나 되었는데요. 어떻게 350억 년 거리의 빛이 138억 년 만에 그 거리를 넘어서 제임스 웹 망원경에 관측이 되었을까요? 빛은 우주의 나이 이전에 발생될 수가 없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측정된 데이터만 놓고 보면 빛이 138억 년 전에 출발하여 지구에까지 오는 동안 빛의 속도의 2.5배로 우주 공간이 팽창하였다면 이 말도 안 되는 관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질량을 가진 물질은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으며 빛의 속도에 도달하려면 질량이 0이 되어야 하고 무한대의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물질이 아닌 우주 공간은 그 반대가 되어 빛의 속도 이상으로도 팽창하는 게 가능해 광속의 2.5배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오늘날에 측정된 우리 우주는 대략 광속의 3배 정도로 팽창하고 있어 지구를 중심으로 한 우주의 넓이를 보면 반지름 거리가 우주가 생성된 138억 년의 3배 이상인 414억 년에서 465억 광년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공간, 이 거리까지를 관측 가능한 우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시간적으론 138억 년이고 공간적으로는 반경 465억 광년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만약 미래의 인류가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인 광속의 3배가 넘는 우주선을 타고 이동한다 해도 우주의 끝은 볼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공간의 팽창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는 게 관측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더해 과학자들은 우리 우주의 공간은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유한하면서도 끝이 없는 우주로 우주 공간에는 질량이 있는 물질은 중력이 발생하고 우주는 중력에 의해 시공간이 휘어져 있어 공간 속의 모든 곳이 중심도 끝도 없는 동등한 상태가 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우주의 팽창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빨라지고 있어 은하들 사이의 공간도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먼 미래에 광속으로 이동하는 우주선을 만든다 해도 그것을 타고 가볼 수 있는 은하는 우주 전체에 흩어져 있는 2조 개의 은하들 중 약 6%에 불과한 120억 개로 추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관측 가능한 은하들 중 6%를 제외한 94%인 약 1조 9,880억 개의 은하는 광속 우주선을 타고서도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으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미래에 우리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은 우리 은하에서 1100만 광년 거리에 있는 마페이 은하군으로 그보다 더 먼 거리의 은하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빠르게 도달할 수 없는 곳으로 멀어져 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우주가 팽창을 계속하면 최후에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합쳐진 단 하나의 은하만 우주에 남겨질 것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늘날 인류가 관측하고 있는 빛은 아주 오래전 과거에 발생한 것이어서 현대의 초정밀 관측 위성의 관측에 의하면 초당 6만 개의 별이 인류의 관측 가능 공간을 벗어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 자체는 사라지지 않기에 인류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공간은 여전히 현재도 미래에도 시간으로는 138억 광년이 되겠지만 아주 멀리 있는 은하들은 지금의 초당 약 500만 광년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암흑 속으로 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우주는 공간 안의 모든 것이 우주의 시작부터 현재를 지나 먼 미래에도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합니다.